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비단금TV는 북한의 최신 소식으로 소통하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소식은요, 여러분, 북한 해군절이 바로 오늘 8월 28일입니다. 바로 오늘 8월 28일 날에 있은 사건에 대한 소식을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 해군절 당일날 소부대 전투원들이 일으킨 자해소동이라는 이런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런 소식을 접하면 제가 군복무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군의 그 실상을 또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북한의 소부대라고 하게 되면 특수부대와 똑같은 임무를 수행하는 그런 전투부대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우리 대한민국 국군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해병대와 똑같은 귀신 잡는 해병대라고 하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그런 비슷한 부대라고 보면 됩니다. 특수부대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그런 소부대. 소부대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이 사건이 지금 2022년도잖아요. 근데 이 사건이 공개된 것은 지금 이 시각이지만 이게 바로 2년 전 사건인데 이게 뭐 바로바로 이렇게 활짝 드러나진 않잖아요. 그런데 2년 전 8월 28일 날에 여름 막바지에 있는 해군절을 맞이하면서 그 해군부대와 마찬가지로 서해 함대 사령부 직속 29여단 군인들도 아마 들뜬 분위기 속에서 이제 아침을 맞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북한에 제가 군복무 했을 때랑 그 추억을 해보면 북한 군도 명절이면 그야말로 음식이 아주 진수성찬이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일반 뭐 평일 같은 때는 그냥 군 훈련을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식사가 염장무에 염장배추에 그냥 뭐 밥에 된장국에 이게 답니다. 하전사들의 식사가 그게 다거든요. 근데 8월 28일이거나 뭐 6월 20일이거나 이런 포병절이거나 뭐 해군절이거나 이런 군대들이 명절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명절이 오게 되면 특별하게 뭐 체육대회도 하고 음식도 잘해 먹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행사들이 있거든요. 아마도 북한 해군의 그 명절인 8월 28일 날 바로 오늘이죠. 네, 해군절에 군인들이 체육 경기나 오락을 하기도 하고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즐겁고 경쾌한 분위기로 이제 하루를 보내기 위해서 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뭐 이런 날은 또 다른 날과 틀리죠. 막 분위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이날 하루만큼은 어려운 군량의 사정도 잠시 잊고 그리고 소박하지만 맛있는 음식을 하루 세끼 챙겨 먹을 수 있어서 군인들이 며칠 전부터 또 준비를 합니다. 명절 준비를 하고 막 설레는 마음으로 이런 해군절 아침이 오기만을 더 기다리고 뭐 부대들마다 다 같기는 같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군절을 맞이한 그날 당일 아침에 식사를 끝내고 나서 29여단 군인들이 지휘부 앞마당에 체육 경기를 하기 위해서 집합을 하던 중에 벼랑간 갑자기 비상소집 상황이 발생을 한 겁니다. 비상소집이라고 하게 되면 그 부대 안에 어떤 그 갑자기 발생하는 그 어떤 상황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를 비상소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을 수밖에 없죠. 아니 뭐 체육 경기도 하고 오락도 하고 좀 즐겁게 오늘 하루를 즐겨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비상소집이 났으니 말이죠. 자, 이쯤에서 비단검TV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 아시죠? 네, 사랑으로 응원 많이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금 갑자기 비상소집의 한순간의 분위기가 얼어붙은 상태에서 지휘부와 모든 구분대들이 병실과 실내에 머물게 하고 그리고 여단에서 총지휘관이 인원 점검을 막 돌면서 구분대장들 부대 무기고 열쇠를 다 회수하고 참모부에 바치라는 이런 명령이 내렸다는 거예요. 이게 부대 무기고 열쇠를 바치라는 정도면 이 정말 엄중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이 갑작스러운 소동이 전투원 김모 소위가 여단 야외 훈련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서 손가락이 잘린 채로 군의소의 구급으로 실려와서 생겨난 일인 거예요. 딱 그날에 8월 28일 날.
이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렇게 김모서이가 여단 야외 훈련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입원한 이후에 구급으로 실려가서 이제 병원에 입원한 이후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후에 여단 보위부 수사과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단 보위부 수사과에서 군인서에 입원해 있는 김서희를 대상으로 해서 해군절 당일에 벌어진 그 사건의 경위를 조사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40일 뒤에는 김서희가 군보위부 노동단련대, 노동연대에 보내지면서 사건의 베일이 하나둘 벗겨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건을 좀 제가 쭉 보니까 해군 서해함대 사령부 직속 해상저격여단,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그 해병대와 똑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부대거든요. 이 부대 29여단에 입대한 지 김모서이가 3, 4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북한은 이런 게 있어요. 이런 특수부대 같은 경우에는 뭐 3, 4년이 되고 입대한 지 3, 4년이 됐다 할지라도 군부대에서 훈련도 잘하고 모든 그 정치군사 정치 훈련에서 뭐 좀 앞서고 모범이고 특별하게 특출하게 잘한다라고 하게 되면 특별한 그 이제 명예군사 칭호라는 거 있거든요. 그게 남보다 빨리 승진할 수 있는. 근데 여기는 또 소부대라는 게 특수부대잖아요. 특수부대는 그 기본 군사칭호가 소위로 진급을 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김 씨가 전투정치훈련에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임하고 생활에서도 모범이 돼서 그 또래들보다 빠르게 소위로 진급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북한은 일반 구분대 하전사 할지라도 제가 좀 전에 설명을 했잖아요. 능력이 검증만 되면 해상저격 소부대 전투원들 같은 경우에는 장교격인 서해 군사칭호를 부여하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승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김 씨가 당시 여단에 세차게 몰아치던 백두의 훈련 열풍, 북한은 쩍하면 백두의 훈련 열풍, 뭐 백두산이 북한에는 아주 군인들한테는 뭐 고향인 것 같아요. 백두의 훈련 열풍 속에서 특수훈련에 이제 매진을 했고, 그리고 부대에서 그를 자폭용사, 그리고 바다의 결사대, 막 이렇게 만능 싸움꾼 이렇게 지켜 세우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정도로 훈련에 아주 성실하게 임했기 때문에 이런 칭호까지 나올 정도로 이제 또래들보다 특수하게 빨리 승진도 하고, 이 정도면 부대에서 이 정도면요 아주 그 어깨가 올라가고 모든 생활에서, 그리고 표창 휴가도 줄만한 정도거든요. 북한에는 휴가가 정기적으로 있다라고는 하지만 군인들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제일 부러웠던 게, 우리 대한민국 국군들은 입대에서부터 제대하는 날까지 다 알잖아요. 내가 언제 입대하고 언제 제대하는 날짜까지 알고 입대를 하고, 그리고 또 내가 언제 한 달에 몇 번의 휴가와 뭐 이런 것도 다 알고 있잖아요. 정말 저는 이거 정말 한국에서 태어났더라면 저도 아주 멋진 대한민국 국군 장교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그런 아쉬움이 남아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믿으시겠죠? 저는 지금도 대한민국 국군 장교로 받아만 준다면 언제든지 달려나갈 용기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저를 찾아만 주십시오. 충성하겠습니다. 진짜 이렇게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북한군과 한국군의 차이가 엄청나다는 점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북한군은 뭐 10년 이상 군복무함에도 불구하고 집에 단 한 번도 휴가를 갈 수가 없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군은 18개월 내지 24개월 군복무함에도 불구하고 휴가라는 것이 있고, 정말 뭐 부모님들이 와서 면회도 가능하고, 그리고 휴가도 가능하고, 그리고 또 사랑하는 애인이 찾아오면 뭐 외박도 가능하고, 뭐 저는 진짜 대한민국 국군 너무 자랑스럽고 부럽고, 부럽습니다. 일단은 이런 조건들이 너무 부럽고요. 그리고 솔직히 나라를 지켜가는 우리 국군 장병들, 그리고 북한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그 자기 지역, 자기가 살고 있는 그 고향 땅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청춘도 생명도 목숨도 두렵지 않게 나와서 그 아까운 꽃다운 청춘 시절을 다 바쳐가는 그 시기인데, 그 휴가쯤은 보내야 되지 않겠나. 이 휴가로 발생한 일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휴가설이를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김 씨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당시에 그 여단의 세차게 휘몰아치던 백두의 훈련 열풍 이런 속에서 훈련도 매진했고 이렇게 엄청 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한테 차려진 거는 이런 혹독한 그 어떤 그 예외가 없다 이거죠. 이 북한의 부대 실정이. 2년 전 5월 어느 날 그에게 편지 한 통이 날아왔습니다. 김 씨한테. 편지는 고향에 있는 그의 누나가 쓴 것인데, 가족이 살던 고장에서 농촌 지출 대상자 명단에 들어가지고 강원도 어느 시골 법동군 농장에 강제 탄원을 당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뭔 잘못한 게 없으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긴 한데 어떤 사연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기업소라는 거는 우리로 말하면 회사예요, 회사. 그 어떤 한 개 연합 회사 같은 삼성 회사라든지 LG전자라든지 뭐 이런 큰 걸 보고 북한은 기업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업소에서는 살던 집을 또 내놓으라고 한대요. 이사를 가기 때문에. 그러면 북한은 이게 살던 집이라고 하게 되면 북한에는 모든 것이 개인의 소유가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명의로 됐다라고는 하지만 그거는 국가에서 정해준 그때의 국가집을 주면서 그냥 이름으로 줄 뿐이지 어디를 간다라고 하게 되면 국가에 또 집을 바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던 집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 그걸 국가에 바치고 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야, 정말 내가 그런 북한에서 살다가 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집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갑자기 앞이 막막한 거죠. 그리고 또 누나가 편지에 이렇게 글을 쓴 거예요. 내가 제대되면 법동 산골로 와야 된다는 이런 생각에 엄마가 양잿물을 마셨대요. 양잿물 마시면 아시죠? 북한에도 양잿물 마시면 목구멍부터 타 들어가면서 아주 이게 그 사람이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그런 아들이 이제 제대돼서 오면 그 산골에 와야 된다는 이런 생각에 군에 나가서 10년 동안 군복무하고 제대하고 집에 오면 아빠 엄마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시골에 왔냐, 이렇게 또 자식들이 부모한테 또 그런 그 부모로서는 자식한테 미안한 생각, 이런 생각으로 이제 양잿물을 마셨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는 또 그것을 말리다가 네가 죽으면 나도 죽겠다, 같이 죽자, 이렇게 하면서 같이 마셔가지고 지금 중태에 빠진 상황이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 생사를 오고 가는 이런 상황이다. 이런 편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훈련도 잘하는 이런 김모 소희가. 이게 가정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김모 소희 머리가 복잡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김소희는 중대 대대 지휘관들에게 편지 내용을 그대로 알리면서 고향 방문을 요청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한민국 같으면 이런 상황이라면 100번, 1000번 무조건 내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에 와서 보니까 정말 대한민국은 이런 정도라면 부모님들한테 그 어떤 안 좋은 일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휴가 정도는 내보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북한에서는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대대대 지휘관들이 그의 요청을 들어주지도 않고 오히려 내적으로 김소희의 동향을 감시해라는 이런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질 일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김소희는 훈련과 군무 생활에 그렇게 충실해 왔다는 자기만의 그 자신감으로 요청한 고향 방문이 거절이 됐잖아요. 그래서 거절되다 보니까 마음속으로 크게 상처를 받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부터는 가족 소식을 들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김소희가 해군절 당일날 새벽에 보초근무를 섬에서 본인이 손가락에 총을 쏴가지고 자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상을 입으면 제대를 시켜줄 것이고, 북한에는 그런 게 있어요. 군대를 나갈 때도 군대 신체검사를 할 때 군에 나가기 싫어하는 그 청년들이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이 손가락 있잖아요. 오른쪽 두 번째 손가락 마디로 권총을 당기잖아요. 권총이나 저격무기나 다 이제 오른쪽 손가락, 두 번째 손가락으로 당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두 번째 손가락을 도끼로 자해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도끼로 두 번째 마디를 딱 잘라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군대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신체검사에서 불합격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국가에서 뭐 거기는 뭐 북한에서는 뭐 CCTV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어떻게 분석을 할 그럴 상황이 아니니까 아 이게 어떻게 사고로 이렇게 뭐 집에서 나무 패다가 그럼 북한은 나무나 석탄을 떼기 때문에 나무를 패다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하면 그런 줄 알고 북한은 군에 안 나가도 누가 뭐라 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런 사건들이 종종 있었는데 저는 또 군대에서도 이런 사건들이 종종 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휴가를 안 보내주다 보니까 두 번째 손가락을 자해하는 총으로 쏴서 자해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제대시켜 주거나 고향에 보내주지 않을까. 아빠 엄마를 보고 싶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해까지 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 겁니다. 사고죠, 사고.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부모님 임종이라도 지킬 수 있다는 이런 생각으로 물론 자해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단에서는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고로 원래는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보위부 수사과 일꾼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진실이 드러나면서 뭐 또 조사할 때는 아주 그 상냥하게 조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 이런 진지한 대화를 통해서 김서희를 설득해 가지고 사건의 경위를 밝혀낸 다음에 보위부에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편지를 보고도 대책을 세우지 않은 이 부대, 구분대 지휘관들한테 일단은 그 처벌을 가할 것을 요구를 했고 지휘관들도 문제를 있다라고 봤고 김서희 자해 사건도 정치적으로 원래는 다루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단 정치부죠. 여단 정치부는 또 정치적으로 분석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무조건 해군절에 또 이루어진 사건, 다른 날도 아니고 해군들이 명절에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김서희는 상급 지휘관들에 대한 그 악감정의 의도로 이런 명절 분위기를 깬 위험분자라고 하면서 군법으로 처리를 할 것을 결정을 해서 지금 현재 김서희는 악명 높은 군보위부 노동연대에 보내져 가지고 결국은 살아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부모님도 소생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고 누이도 그 이후에는 법동군 농장원으로 진출령을 받았으나 뭐 행방불명이 됐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꽃다운 청춘 시절을 바쳐서 20대의 꽃다운 청춘 시절을 국가에 바치고 조국을 위해서 충성한 대가가 결국은 이렇게 죽음과 아주 그 처절한 비극으로 끝나고 마는 이런 북한 사회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북한 사회는 정말 제가 봐도 북한에서도 살아보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와서도 살아보니까 정말 군대와 군 사이의 차이도 엄청난 데다가 너무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군복무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20대의 꽃단 청춘 시절을 다 바쳐가면서 북한 정부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한 청춘들에 대한 대가가 바로 이런 대가밖에 차려지지 않는 점에 대해서 너무나도 분노를 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도 북한의 저 정부가 하루빨리 무너지는 그날까지 비량금TV는 여러분들과 소통의 창을 계속 할 것이고 북한의 소식으로 소통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비량금TV를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항상 비량금TV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사랑으로 응원해 주셔서 더더욱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시간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봬요.